안녕하세요.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말 그대로 생애에 집이 한 번도 없었고 최초로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생애 최초 특공입니다. 자, 이게 요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나만 몰랐구나 하는 분들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번 11월, 12월에 공공분양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거의 뭐 폭탄 투하 수준까지도 갈 정도로 정말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죠. 여기에 생애 최초가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준비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애 최초 준비하라고 하면 그거 조건 되게 까다롭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상황을 조금만 조작? 아니 조정? 이거를 하시면 이 조건을 딱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생애 최초 특공에 당첨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민간 분양하고 공공 분양하고 약간의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까지도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 신경질 나시죠? 자,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모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11월과 12월까지의 내용이고요. 내년 1월부터는 소득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약 30% 정도 완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반갑지요. 이 내용은 제가 차후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지원을 하실 수 있냐? 앞으로 분양단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위례의 공공 분양이 지금 A1-5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A1-12가 남아 있고요. 과천도 끝난 게 아닙니다. S8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간 분양도 판교 벨리자에 남아 있고요. 강일에는 두 군데나 남아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그리고 1블럭이죠. 제1풍경채 남아 있고요. 동탄도 대방 2차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이렇게 많은데 끝난 줄 알고 준비 안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특별 공급에 대한 내용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특별 공급이란 사회 특정 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일단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청약의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 거죠. 이거는 이제 공공 분양도 있고 민간 분양도 있습니다. 특공은 공공, 민간 다 있습니다. 근데 물량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래서 요거 지금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건데 공공 분양 물량의 85%가 특공입니다. 민간 분양 물량의 58%가 특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110보다 특공이 훨씬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점이 얼마네, 또 이게 추첨이 됐네 안 됐네, 여기다가 납입 횟수라든지 총 납입 금액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은 특공의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보세요. 지금 특공이 85,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이 15밖에 안 되잖아요. 민간 분양도 특공이 58,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4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특공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자격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특공은 자격을 갖추기 어렵잖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느 자격을 갖추면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 드릴까 하고요. 자, 특별공급은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유공자 등등등 다양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당첨 기회는 평생 한 번으로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가시죠? 사회 특정층에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러니까 특혜는 한 번으로 족한 거죠. 그리고 특공, 일공 둘 다 청약이 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첫날 특별 공급
청약 받고, 두 번째 날 1순위 받고, 세 번째 날 2순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청약이 가능하니까 이게 이 공고가 나서 청약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보통 일반 공급에만 많이 넣으셨죠. 이제 특공까지도 준비해서 한번 넣어보자고요. 두 번씩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특히나 11월과 12월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이 물량, 이거 거의 제가 표현을 폭탄 투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자, 보세요. 전국에 68곳에 33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공공분양으로, 나라에서 분양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공공분양이 18곳, 공공임대가 32곳이에요. 수도권에만. 이게 지금 수도권의 물량이거든요. 수도권 물량. 수도권에 공공분양으로 18곳이 열리고 지금 아파트 호수만 하더라도 13,000호가 열립니다. 그럼 이 중에 아까 공공분양의 특공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어요? 85%. 85%가 특공이에요. 한 10,000호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특별공급으로 채워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례, 양주, 시흥, 고양, 지축, 과천, 지정타, 성남, 대장, 고양, 장항, 수원, 당수, 의왕, 초평 등등등이 모두 다 이제 공공 분양으로 열릴 예정이에요. 거기에 물량이 특별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이거 몰라서 안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번에 물량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공도 많아졌지만 원래 많지만 생애 최초에 대한 물량이 많아졌어요. 자, 공공분양의 25%, 민간분양의 15%가 신설이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원래 20%가 생애 최초였는데 25%로 확대가 됐고요. 85제곱미터 이하로 좀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민영주택도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에서 짓는 아파트의 25%, 1000호를 분양을 하면 250호가 생애 최초. 그 다음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1000호 중에서 150호수는 호는 생애 최초로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 가져가셔야죠. 그죠? 우리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애 최초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만들면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모든 조건이죠. 모든 조건. 생애 최초의 조건이 4가지, 어떤 분은 5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조건을 일일이 다 한 계단 한 계단 다 디디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건너뛰기 있죠. 이거 안 됩니다. 계단을 오르듯 단계별로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가지고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조건에 그 생애 최초가 나오더라도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 최초 기본 조건입니다. 요거는 꼭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세상 없어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약의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투기과열지구 등 이 지역은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지역별 예치 금액 충족돼야 되고요. 수도권은 통장 가입 1년 이상 예치금 충족, 비수도권은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인데, 자, 민용주택의 경우 예치금을 보면 85제곱미터 이하, 서울특별시나 부산은 300만원, 그리고 광역시는 250, 경기도는 기타 지역은 200만원인데 요거는 이 분양 공고가 나온 그 지역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지금 어디 사는지의 그 지역의 예치 금액을 충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또 하나,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주만.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원들 중에도 5년 이내 주택이 당첨된 적이 없어야 되고 이 투기과열지구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하시면 세대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아파트가 공공분양이다 하면요. 자, 요게 더 추가가 됩니다. 공공분양에만 요게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납입 횟수가 24회,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되고요. 청약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10만 원씩 넣었으면 2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60만 원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딱 맞춰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약 저축 통장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해도 되지만 다시 예금에서 청약 저축 통장으로 다시 가는 거는 재전환은 불가하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자산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공공분양에는 자산 요건이 따라붙어요. 부동산 시가 표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이 두 가지가 따라붙는데요. 이게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 그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이 이미 이 금액에 넘는 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하만 가능하시고 자동차는 잘 들으세요. 자동차는 요 금액을 넘는 경우 뭐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 뭐 차량이 2대 있으신 분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은 제3자하고 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 간단하게 됩니다. 요거 서류로 통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 요거 하시고 차량이 2대인 경우는 차량가가 높은 자동차만 해당이 되니까 요거 잘 몰라서 괜히 차량 가격 2개 더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요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 조건 2가지 요거하고 그죠? 생애 최초 기본 조건하고 공공분양에만 더 추가되는 거 요거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첫 번째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세대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자에게만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이거 안 됩니다. 세대를 꾸미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거 안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이 아니니까 되잖아요. 아닙니다. 분양권, 입주권 모두 안 됩니다. 또 하나, 오피스텔, 빌라 요거를 가지고 있었다. 잠깐 뭐 3개월 가지고 있었다. 이거 안 됩니다. 상속, 증여 모두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청약 넣을 때 수도권에 1억 3천만 원짜리 이하, 지방은 8천만 원짜리 이하, 그리고 평형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이 유주택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작은 소형주택이니까. 그래서 나는 자격이 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요것도 생애 최초에서는 주택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소형주택도 생애 최초에서는 자격이 안 됩니다. 단 되는 게 있어요. 만 60세 이상인 부모의 주택 소유는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이 평생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요거는 가능하고요. 만약에 만 60세가 안 되신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요때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요때는 이제 진짜 세대 분리해서 내가 떨어져 나오면 내가 따로 또 세대를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그때는 되는 거죠.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택의 소유 이력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따지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 이제 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첫 번째 조건에 집어넣었어요. 요게 자격이 안 되면 2번, 3번, 4번이 다 되더라도 사실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여기서 벌써 안 되는 분들은 더 이상 안 들으셔도 사실은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무사히 통과가 됐다. 아싸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셔야죠. 두 번째 생애 최초 두 번째 조건 혼인 중 그리고 유자녀 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혼인 중은 무슨 뜻이야? 혼인이면 혼인이지 하시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하시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인은 했지만 등본상 따로 기재가 되어져 있다 하시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재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혼인 중인 상태면 된다. 서류상 이게 가능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요거면서 이게 동시에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자녀, 자녀를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혼을 했더라도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미혼의 자녀가 있다. 이 경우 됩니다.
이 경우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입양을 해서 자녀가 있다. 요거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의 경우. 그죠?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까지 하면 이거 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애 최초 두 번째 조건에 부합을 한다는 거죠. 자, 혼인 중 유자녀. 여기에도 해당이 되신다면 생애 최초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잘 넘어가고 계시는 중입니까? 예, 두 번째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 기준인데요. 요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 적용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조건이 완화되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민주택 100% 이내, 유형주택 130% 이내입니다. 맞벌이도 동일하다는 거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신혼부부 특공은 맞벌이가 금액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생애 최초는 맞벌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벌이 작전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벌이라서 금액이 넘어가신 분들은 공고일 그 전에 직장을 그만두시는 거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절대 그만 못 둔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생애 최초가 당첨되시면요. 이게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중에 수입이 조금 적은 분 있죠. 그분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소득, 다른 거 다 되는데 소득 기준 때문에 안 된다 하시면요. 이게 아까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거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맞벌이도 동일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국민주택은 건강보험공단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소득 기준이거든요. 민영주택은 이게 이 자료가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조금 그렇다네요. 그래서 전년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서류 어디 가서 무슨 서류 띄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뒤에. 자, 보시면 작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비율입니다. 국민주택은 100%, 3인 이하, 뭐 2인 다 해당됩니다. 555만 4,983원. 4인은 622만 6천원이고, 민영은 130%니까 3인 이하는 722만 원. 4인은 809만 4천원. 요 정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맞추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까지 아주 무사하게 통과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 소득세 납부 이력인데요. 자, 보시죠. 여기서도 조금 신경 쓸 부분이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배우자가 납부했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5년 연속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직장을 한 3년 다니다가 중간에 쉬고 한 2년 또 다녔고 그러면 이게 연속 5년이 아니라 총 5년이 되는 거죠. 또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요게 그러니까 1년 통으로 다니지 않고요. 뭐 6개월 다녔다, 3개월 다녔다 그래도 된다는 거고요.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또 프리랜서의 경우에 소득금액 증명원 있죠. 요걸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신고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는 계약서상에 계약 금액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내가 소득세를 내면서 했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요거 소득세 납부 이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납부 이력 네 번째 조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건을 다 맞추셨나요? 서류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자, 보시면 소득금액 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납세사실증명서도 세무서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는 해당 직장에서, 나머지는 모두 다 세무서에서 이렇게 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하기 전에 자, 이렇게 조건을 맞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청약을 도전을 했어요. 선정 기준 너무나 반갑게 100% 추첨입니다. 그쵸? 저는 이게 공정하다고 봐요. 자격 되는 분들 모아놓고 뺑뺑이 제비 뽑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기억하셔야 되고 당해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해당 지역은 그렇게 내신 분들 중에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30% 우선 추첨을 합니다. 물량이 나오면 30%는 그 지역에 사는 분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분양이 안 돼. 분양 공고가 안 나와. 우리 동네는 왜 분양이 없냐고 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은 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이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첨 확률을 더 올리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하고 나는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어디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저도 이거 질문 많이 받는데, 그래서 대충 나누게 되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이 자녀 수로 당락을 결정하는 신혼부부 특공 있죠. 여기에 넣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한 자녀나 무자녀다 그러면 생애 최초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그 계단 있죠. 아까 그 계단 요 계단. 자, 1단계, 2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4단계, 많게는 5단계, 005또 6단계까지 설명을 드려서 요거 하나하나 꼭꼭 들여밟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생애 최초 기본 조건 1순위, 그다음에 예치금 세대주 맞추셨다면 두 번째 공공 분양에서 납입 횟수, 납입 기간 600만 원, 자산 요건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으로 주택 지금까지 한 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혼인 중 또는 유자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도 맞춰야 되는 거고요. 요거 12월까지만 적용이고요. 네 번째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 001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될 것 같으세요? 될 것 같죠? 다시 한번 어디에 분양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고요. 위례 A1-5, A1-12, 과천 지정타 S8, 민가는 판교 벨리자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고덕 강일 1블럭 제일 풍경채, 동탄 대방 2차, 이거 말고도 물량이 얼만큼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8곳, 13,000호, 이 중에 공공이니까 85% 특별 분양, 그 중에 공공이니까 25%가 생애 최초입니다. 와, 박수. 조건이 너무 좋죠. 자,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맞추셨던 분들은요, 꼭 이 조건 맞추셔서 생애 최초에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길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를 준비가 됩니다. 이거 관심 많으시죠? 제가 알차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청약에 대한 정보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왕이면 또 좋아요, 알림까지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